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앞두고 있어서 파월 의장이 좀 좋은 얘기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별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말을 좀 바꾸는 듯한 뉘앙스를 펼치면서 주식시장이 또 한 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3.1% 하락 마감했는데요. 좀 장중에는 한때 마이너스 4.4%까지 급락했다가 그래도 반등한 게 마이너스 3%입니다. 엔비디아가 9% 하락했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H20 칩 수출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요구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 정도는 그냥 중국 줘도 되지 않냐 라는 것들까지 막아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급박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경고하고 나섰다라는 점도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ASM 실적 발표를 보니까 주문도 좀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2%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고 투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확인될 거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한번 빠진 다음에 중국이랑 이야기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반등을 하는 듯 보였지만 파월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 다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정말 2006년부터 2006년에 400불이었는데 지금 3,500불. 그러면 얼마예요? 9배 오른 거네요. 비트코인도 안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금인데 좀 더 올라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 빠지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의 가격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과 금의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 소매 판매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1월달, 2월달에 영 부진했는데 3월달에 진짜 좋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가격 인상 전에 사자, 즉 사재기 하자라는 것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JP모건에서는 1분기 카드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나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사야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출이 앞당겨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뒷부분에서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GDP 나우에서 분명히 올라가긴 했습니다. 소매 판매 발표되고 나서 경기 침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반영되긴 했지만 이게 사재기라면 또 재고가 쌓이는 거라면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는 이미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하드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사재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직은 긍정적인 모습인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트럼프 좀 정신 좀 차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연준은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성장 둘 다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물가 안정이 없다면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와 고용이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물가의 안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고용시장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즉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이걸 잡지 않으면 고용시장이 계속 좋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더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 이후로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정책 입장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좀 더 기다리겠다.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할지 우린 아직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하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냉정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연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변동성이다. 그리고 시장은 잘 기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면 오르고 빠져야 되면 빠지는데 이만큼 빠져야 되는데 이만큼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엔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굉장히 지금 시장이 질서 정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파월 지금 이렇게 주가 빠지는데 이게 적당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연준은 언제 좀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도와줄 생각 전혀 없어. 지금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트럼프는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내놓은 관세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이라면 일시적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말을 바꿨습니다. 일시적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흔들리는데 도와주지도 않겠다고 하고 물가가 더 신경 쓴다고 해서 금리도 안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해놓고 바뀌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은 언제 종료하나요? 종료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닉티미나스 기자의 트윗에 보면은 주식시장 좀 도와줄 생각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연준이 필요하다면은 상설 달러 스왑 라인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할 준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처럼 지금 달러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달러 약세 보면.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이 진짜 역대급으로 안 좋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좀 더 줄이고 싶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 진짜 미국 주식 너무 줄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바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직 확실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기준으로 주가의 바닥을 맞추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이 많이 높아서 이제는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래도 호재도 있습니다. 기대할 부분도 있습니다. 리청강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무역 관련돼서 수석 대표를 다시 임명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갈등이 장기화되게 되면 중국도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협상 파트너를 좀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제네바에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잘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형성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닝 라이브에서 WQ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워싱턴의 외교 안보 실무자들은 꼭 봐야 되는 필독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소감은 트럼프는 그냥 액터, 그러니까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체스판을 놓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너무 관세에 대해서만 집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미국은 대만을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거 대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서 막도록 해. 우크라이나랑 비슷하게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핵 우산 말고 핵 공유 개념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글의 핵심적인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킬지가 아니라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대만보다는 한국의 편을 좀 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상당히 투자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스터디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